그래서 좌파들은 그 남로당 강령 그 1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12개 항목을 읽어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막스 레닌주의에 의해서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제주경찰서장 김영중 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4.3 때 9살 먹은 소년이셨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4.3에 관한 증언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26가지입니다. 네네. 네, 이 질문도 이제 김영중 서장님이 쭉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이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좌파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가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네. 우선 여기에 답변하기 이전에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야드 바셈이라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버트 로제트 사료관 관장이 한 말이 저는 상당히 인상이 깊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이걸 인용하고자 합니다. 역사관은 미래관이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라도 국민이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앞날은 분열이다. 같은 곳에 있어야 같은 곳을 봅니다. 그래야 나라에 힘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예. 그러면 4.3을 바라보는 그 시각, 이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들은 대한민국 입장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좀 벗어나서 당시 남로당이나 아니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4.3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의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건국하고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각자 자각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 4.3도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 통합에 문제가 될 거다. 이런 견해로군요. 그렇습니다. 국민 통합뿐만 아니라 국력을 행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그래, 좌파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건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 중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선생님, 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좌파라는 것은 종북 세력, 즉 북한을 자신들의 진정한 조국으로 여기는 종북 주사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종북 주사파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동조 하는 사람도 저는 그렇게 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을 북한으로 보내주면 지금 북한에 가서 살겠는가? 예. 지금 그 종북 주사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하자면 광화문 거리에서 미국 대사관에 쳐들어간다든지 김정은이 그 방문을 환영한다는 그런 움직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아마 안 갈 겁니다. 예.
그것이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줄여서 대진련이라고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그 좌파 40개 단체에서 김정은 한라산 방문 환영위원회를 조직했다고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뭐 서울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외할아버지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할 경우에는 그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다만 오는데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 6.25를 사과하라. 아웅산을 사과하라. 칼기 폭발을 사과하라. 김신조 일당의 그 침투, 울진 삼척지구 침투, 이런 것을 진솔하게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 연후에 방문하는 것은 대환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4년 8월 15일 장충동 국립극장 문세관 암살도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도발한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답방을 하든지 한라산을 방문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예. 8.18 도끼 만행서부터.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김정은의 외가 묘소, 예. 제주도에서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관리합니다. 뭐 거기 자기네들이 해놓은 걸 누가 뭐 해코지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좌파에게 던지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누가 일으켰는가? 이 문제는 지난번 회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남조선 노동당이죠. 이 남조선 노동당이 박헌영이가 주도하는 조선공산당, 그리고 여운형이가 주도하는 조선인민당, 그 다음 백남은이가 하는 남조선 신민당 3당이 합당해가지고 남노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노당이 되기 3개월 전에, 그러니까 8월 28일 날 북한에서는 조선 신민당하고 북조선 공산당이 통합을 해가지고 북조선 노동당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부랴부랴 북노당이 됐으니까 우리도 남노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46년 11월 23일 3당이 합당해서 남노당이 되죠. 이 남노당에서 4.3을 일으킨 것은 부인할 사람이 좌파든 우파든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좀 특이하죠. 지난번 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여운영당이나 백남은당이 없었거든요. 그냥 조선공산당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서는 그 3당이 합당해서 남노당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공산당 제주도당으로 활동을 했는데 47년 3.1 기념운동 투쟁, 3.1 투쟁을 하기 위해서 중앙당에서 빨리빨리 너희들도 제주도당도 남노당으로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47년 2월 12일 날 애월면에서 핵심들이 모여서 남노당으로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조선공산당 제주도당 당원들이고 형식상으로만 남노당으로 됐는데 그 4.3의 주체가 남노당인 이상 조선공산당 당원들이 그 남노당이 됐으니까 4.3은 조선공산당이 일으켰다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리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노당이 대한민국 건국에 추호라도 기여한 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글쎄, 한번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고 그 좌파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남노당이 과연 대한민국에 기여한가, 머리털 끝만큼이라도 있는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대검찰청 수사국에서
65년부터 75년 10년간의 좌익 사건 실록이라고 하는 방대한 자료 11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그 남로당의 그 만행을 하나하나 제가 세어봤죠. 그러니까 9월 폭동이라든지 제주 4.3 사건을 한 건으로 계산해도 977건이라는 그 폭동, 또 테러, 뭐 습격, 살상, 뭐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 남로당이 얼마나 집요하게 활동을 했고 4.3이 발발한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8년 7개월간이라고 하는 그 장기간에 걸쳐서 습격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테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지 뭐 기여한 게 단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50년 6.25 전까지 좌익들, 그러니까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테러에 의해서 희생된 군경만 8,824명입니다. 예. 이 8,824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군경이 그렇게 그 희생을 하면서 이룩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공짜로 떨어진 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또 그 2년도 안 돼 가지고 유교라고 하는 그 아주 참 참극이 벌어져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그런 토대 위에서 70년 80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뭐 10위권에 진입했다고 한 것은 정말 기적이고 이것을 하도록 이승만이 건국을 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했고 그 후에 민주화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경만 8,824명이 전사했다고 하셨는데 예. 당시 기록을 보니까 민간인 사망자 수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두말을 할 필요도 없죠. 네, 좌익들이 폭력 테러 집단을 만들어서 우익 단체를 습격하고 사람들을 살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그 군경이 투입된 게 8,824명이 그렇게 사망했다는 것은 민간인은 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좌익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경이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실질적으로 희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었죠. 건국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좌우 간의 생존을 건 예. 권력 투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4.3과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6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 강령을 읽어보았는가? 그 민중항쟁이라고 주장하는 좌파 또 통일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좌파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남로당이 활동한 것은 자기들이 제정한 강령에 의해서 활동을 한 겁니다. 그것이 12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로당이 일거수일투족은 조선의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말과 행동과 선전과 선동이었지 대한민국을 위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 털 것만큼도 없다. 그래서 좌파들은 그 남로당 강령 그 1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12개 항목을 읽어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막스 레닌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공산주의를 택하고
공산화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한 그런 게 남로당입니다. 남로당 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폭력으로라도 뒤엎고 이른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